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미셔닝 프로세스에 관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저희가 커미셔닝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아슈레이 가이드라인 제로에서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앞으로 습득해 나가야 될 커미셔닝 프로세스의 큰 맥락을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커미셔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커미셔닝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상세한 내용 파악이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미셔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아슈레이 가이드라인 제로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커미셔닝 개념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미셔닝 프로세스는 일종의 품질 관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 그다음에 장비, 구성 요소들의 기능과 성능이 정의된 목적 기준에 충족하는지 문서화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업무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건축주의 요구 조건인 오너 프로젝트 리ኳ이어먼트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 관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커미셔닝은 특정 담당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업무가 아니고요. 건설 참여자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대상 프로젝트에서 건축주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축주의 프로젝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검증 활동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도구로서 일종의 툴로서 테스트 그리고 문서화가 사용이 됩니다. 국내 감리나 혹은 이제 CM사에서 주로 설비의 가시적인 부분을 검증하고 검토를 한다면 커미셔닝에서는 가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비가시적인 부분들 각 장비의 기능 그리고 이제 성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해서 계획 단계에서 수립했던 오너 프로젝트 리ኳ이어먼트를 만족하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문서화해서 건축주가 요구하는 그러한 품질의 건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별 장비나 시스템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그 테스트, 그다음에 검증 활동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정전, 그리고 이제 화재, 이러한 비상 상황을 포함을 해서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설 운영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테스트,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너 프로젝트 리ኳ이어먼트라고 하는 건축주의 요구 조건에 기준한 운영 방법 그리고 절차를 검토를 함으로써 준공 이후에도 건축주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검증을 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성 이러한 가치와 항목들이 고려가 돼서요. 지속적으로 건축주가 의도하는 요구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을 하고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이끄는 책임자는 바로 커미셔닝 오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커미셔닝 오소리티라고 하는 커미셔닝 책임자는 제3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건축주나 디자이너 혹은 커미셔닝 팀 구성원이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제3자가 아닌 프로젝트 팀 내에서 커미셔닝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리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혹은 그럴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면 특정 조건에 한해서 제3자가 아닌 프로젝트의 구성원 내에서도 커미셔닝 오소리티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표에서는 미국 녹색건축위원회죠. USGBC에서 건축물 인증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리드의 레퍼런스 가이드 일부입니다. 리드 인증을 위한 커미셔닝 오소리티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성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설계사, 그리고 이제 CM사, PM사, 시공사, 하도급 시공사가 속해 계신 분들도 커미셔닝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커미셔닝 프로세스는 크게 이제 네 가지 단계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미셔닝 프로세스는 크게 프리디자인 단계와 그리고 디자인 단계, 컨스트럭션 단계, 준공 및 운영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문서가 제출이 되면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서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수행되는 활동이나 문서가 완벽하지 않거나 수정 보완되어야 될 사안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건축주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 다시 회기를 해서 개발 검토에서 재승인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사전 디자인 단계와 디자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먼저 처음에 건축물을 건립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착수를 하게 되면요, 프리디자인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건축주 팀, 건축주에 의해서 커미셔닝 팀을 구성을 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오너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를 개발을 합니다. 여기서 커미셔닝 팀은 커미셔닝 프로세스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주, 프로그램 매니저,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매니저, 유지관리자, 이러한 분들을 포함을 하게 되고요. 커미셔닝 팀은 단계별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커미셔닝 팀이 구성이 되게 되면 커미셔닝 업무의 범위, 그리고 예산, 이러한 것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미셔닝 플랜의 초안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커미셔닝 팀에 의해서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되게 되고요. 이후에 건축주 승인을 통해서 승인을 얻음으로써 다음 단계인 디자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수행하는 커미셔닝 주요 업무가 이제 전체적으로 8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너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 즉 건축주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OPR은 준공 단계까지 변경될 수 있는 문서로서 각 단계에서 변경사항이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건축주의 의도가 변경되었을 때, 예를 들면 뭐 실에 대한 용도가 변경되었다든지, 아니면 장비 타입의 변경이 요구된다든지 하는 그런 의도의 변경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는지 커미셔닝 팀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업데이트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프리디자인 단계에서 변경된 내용이나 그리고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이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OPR이 업데이트가 되면 OPR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설계 도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도면, 계산서, 그리고 시방서, 시공 문서 등이 설계 도서가 되겠는데요. 이 OPR을 근거로 한 베이시스 오브 디자인이라는 문서를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베이시스 오브 디자인은 설계 설명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무리가 없겠는데요. OPR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반영을 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장비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서술해서 작성하는 문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운영관리자가 건물 시스템을 인수를 받고, 혹은 이제 준공 이후에 운영관리자가 이제 새로운 운영관리자가 투입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목적과 구성 등을 이 BOD 문서를 보고 이해를 하게 된다, 혹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오너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 그리고 베이시스 오브 디자인 검토 이후에 설계 도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을 하고요.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운영관리자 교육에 관련해서 훈련 요구 조건, 교육 훈련 요구 조건을 결정을 합니다.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 이용될 시스템 매뉴얼에 대한 문서를 전체적인 구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매뉴얼에 대한 문서의 구조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에 시스템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베이시스 오브 디자인 그리고 오너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는 이 시스템 매뉴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시스템 매뉴얼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문서가 포함되는 운영관리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활동으로는 컨스트럭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그리고 컨스트럭션 체크리스트에 대한 요구 조건을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시공 단계에서 오너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에 부합하는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서 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디자인 단계 업무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시공 문서에 커미셔닝 요구 조건을 포함을 시킵니다. 국내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 그래서 종합 시공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종합시공사가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 제너럴 컨트랙터 또는 이제 벤더가 커미셔닝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커미셔닝 프로세스를 접해보지 못한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커미셔닝 프로세스가 익숙하지 않은 건설 참여자들이 커미셔닝 프로세스가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검증 활동을 수행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커미셔닝 요구 조건을 건설 문서, 그리고 계약서, 시방서 등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커미셔닝 프로세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사기간의 증가나 비용 증가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커미셔닝 요구 조건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디자인 단계, 시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커미셔닝 플랜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건축주 승인을 받아서 시공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이제 시공 단계인데요. 시공 단계는 실질적으로 시공사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피와 시스템이 설치되는 단계입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치뿐만 아니라 이제 설치를 완료하고 건축주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GC, 즉 제너럴 컨트랙터가 건물을 오너 프로젝트 리퀘어먼트에 준수하게 시공을 했고, 그리고 OPR에 부합한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도 포함이 됩니다. 또 시공 단계에 넘어오게 되면 커미셔닝 팀이 재구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GC가 커미셔닝 팀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자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커미셔닝 팀이 업데이트가 되면 승인 도서 제출물에 대한 검토를 수행을 합니다. 승인 도서가 설계 도서 그리고 오너 프로젝트 리퀘어먼트에 부합한지 검토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승인 도서가 검토가 이루어지면 건물 시스템이 OPR에 부합한 기능과 또는 이제 성능에 부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프로시저를 개발을 하고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구조에 부합한지 요구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시스템 매뉴얼에 반영이 되었는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컨스트럭션 체크리스트의 완전성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오너 프로젝트 리퀘어먼트에 대한 변경사항 그리고 수정사항이 업데이트되고 OPR의 변경에 따른 BOD의 변경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이슈 로그라는 문서가 작성이 되고요.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추적 관리하는 과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공이 실질적으로 완료가 되면 앞서 작성한 테스트 프로시저에 의거를 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는 건축주에게 건물 시스템이 OPR에 부합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을 합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마찬가지로 이슈 로그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조치가 될 때까지 추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이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시공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서가 이제 작성이 돼서 건축주에게 제출이 되면 건축주 승인을 통해서 저희가 컨스트럭션 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시공 단계 이후에 진행되는 이제 준공 및 운영 단계는 모든 시공이 완료가 돼서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완료되지 않은 업무들을 완료시키거나 그리고 그 미비된 항목들을 완료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시공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리고 수행할 수 없었던 그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시스템의 담당자를 소환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한 보증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건물이 준공 이후에도 문제 없이 OPR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요. 운영 단계에서도 발생한 모든 이슈 그리고 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추적 관리를 해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커미셔닝 과정에 대해서 커미셔닝 팀이 공유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레슨 런 워크숍이 개최가 돼서 건축주 승인을 받는 것으로 준공 및 운영 단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온고잉 커미셔닝 과정은 사전 설계에서 프리디자인 단계에서 준공 운영 단계까지 수행됐던 커미셔닝 과정이 무용지물되지 않을 수 있게 OPR에 부합하는 그러한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변경사항, 오너 프로젝트 리콰이어먼트, 즉 건축주 요구 조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러한 변경사항을 문서화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요구 조건,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용이 돼서 건물의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속적인 관리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건설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해서 커미셔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BCXP 과정은 건설 과정 전반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 저희가 PT에서 보시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OPR, 즉 건축주 요구 조건이 명확하게 문서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OPR에 부합하게 시스템과 어셈블리가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문서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 그리고 문서들이 건물주, 건축주에게 적절히 제공이 되고 OPR에 맞게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 결과물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위해서 건설 프로젝트 전반에 있어서 성과물의 균일성, 그 다음에 효율성 있는 과정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각 업체 간 원활한 조율, 그리고 샘플링 검증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너의, 즉 건축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건물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커미셔닝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어진 문서가 이 아슈레이 가이드라인 제로입니다. 아슈레이 가이드라인 제로는 건물에서 적용되는 각종 서비스 업무들, 즉 기계 설비, 그다음에 전기 설비, 건축, 소방 설비 모두에 걸쳐서 적용되는 커미셔닝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시험에서는 아슈레이라는 학회 자체가 공존행동이나 그다음에 건축 기계 설비 관련 학회다 보니까 주로 다루는 부분이 공존행동 분야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상관없이 이 가이드라인 제로는 일반적인 커미셔닝 프로세스를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이드라인 제로가 기준이 돼서 이후에 이제 가이드라인 0.2 기존 건물 커미셔닝 과정이죠. 그리고 1.1인 H백 기술 커미셔닝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 제로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비중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 제로의 구성은 첫 번째로 이제 각 단계에 대한 커미셔닝 활동의 소개와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 각 단계에 대한 승인 요구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문서 요구 조건, 그리고 이제 교육의 요구 조건, 교육 요구 조건이 포함되어져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프리 디자인 단계부터는 이 구성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이제 프리 디자인 단계, 커미셔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버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